1등 그 일본 아니야? 1등 요이땅 요이땅 왜 안 떠? 너 제대로 한 거 맞아? 헐. 왜 안 떠? 왜 안 떠? 비공개로 한 거 아니야? 비공개로 했나? 너 비공개로 했지? 아니, 빨리 확인해보고. 내가 할게 내가. 비공개 비공개 아닌데. 진짜? 응? 왜 안 뜨지? 떴다. 아 이게 끝이 안 났네. 끝냈어 지금. 끝냈어요. 대박. 다이앤맘님께서 1등을 하셨네요. 네. 네. 이미 120명 들어와 있대. 1등은 무슨 얼어죽을. 네. 본방에서는 1등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한 주가 벌써 이틀째 화요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잠잠해. 조용해요, 되게. 예. 폭풍 뭐가 전야인가? 없어. 뭐가 별로 없어.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오이.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아무튼 2주 아니면 모든 게 끝나. 그러게요. 끝나야 되는데. 운명적인 12월 첫째 주, 12월 둘째 주죠. 네, 근데- 12월 둘째 주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끝날 거야. 끝나요? 근데 지쳐서 안 돼. 끝내야 돼. 네. 네, 우리가 너무 힘든데. 네. 이혜진님이 우리 신랑이 발열죽이 따뜻하대요. 아니 좋습니다, 그거는 발열죽.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데워 주거든 진짜 실제로. 그럼 일단 폼이 산다니까 그거 입고 나가면. 네. 디자인이 좋아 내가 보기. 디자인 좋아요. 예. 난 진짜 촬영 현장에 있는 배우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나의 최애들에게. 아니 왜냐면 맨날 그 드라마 메이킹 필름들 보면은 겨울철에 막 추워가지고 핫팩 막 옷 속에 팍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막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아니 그럴 걸 그냥 우리 파켓몰에서 발열조끼 단체로 사가지고 그래 우리 배우들은 좀 얇은 거 있잖아요. 왜 제가 그때 입었었던 끈으로 된 거. 그거는 이제 거의 티 안 나니까 그거는 배우들한테 입히고 우리가 팔았던 발열조끼는 그 스태프들 그 정말 수백 명의 스태프들한테 입히고 싶다. 저는 부산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각 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그런 훌륭한 분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게 1인 시위니까 아니. 많이 있진 않아. 사람이 많진 않아. 그거를 한 명 한 입고 그- 그 다음 사람 버튼 터치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돌려 입는 거지. 돌려 입는 거지. 피켓 주면서 조끼 벗어주면서 그렇지. 배터리는 그렇지. 집에서 충전해 오고. 그렇지. 네. 예. 보조 배터리는 처음에 되게 뭔가 훈훈한 것 같았는데 지금 갈수록 뭔가 부끄럽네요. 왜 부끄러워? 우리가 선물할 건데 뭔가 부끄럽네요. 네. 송 작가 TV 인쇄해갖고 선물할 봐라 거야. 벌써 너무 짜네. 이거 벌써 올라오잖아요. 너무 짜다고? 네. 코로나라서 돌려 입는 거 안 된대요. 안 되겠다. 엘리사벳 언니가 안 되겠다. 마스크 쓰시는데 뭘? 소녀상 지킴이들. 주고 싶은 데가 너무 많네. 그러네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진짜. 자, 벌써 1,300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네.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땡텐데요 역시.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도 뭐 어제도 트윗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하루 앞으로 하루도 안 남은 것 같죠? 선거인단 확정 시간이 다가왔는데 너무 조용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 좀 조용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도 조용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불리는 언론도 조용합니다. 너무 다 조용해서 좀 이상해요. 오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쉬었다 가는 거지. 힘을 모아야지. 네,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너무 떨리는데 안 그러세요 좀? 왜 떨려요? 네? 아니. 야, 쌈 구경하는데 왜 떨려?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정일 PD는 내가 봤을 때 송 작가님이 이제 틀리게 돼가지고 되면 송 작가 TV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뭔가- 않겠냐. 아니 내가 틀릴 게 뭐가 있니?
트럼프는 벌써 이제 대놓고 승리 선언하고 있고요. 내가 보기에 스케줄 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진행 결과를 봤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이 더 입을 아닥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봐서도 그렇고 네. 이미 모종의 합의가 진행됐고 아니 그러니까 시기만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PD님 혹시 돈 거셨냐고? 아니 저돈 소시아님께서 저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배당금 타시면 후원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엘리사벳 언니는 맞으면 부화되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때 내기 걸었나? 부화한다고?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그래도 버팅길걸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예, 괜찮아 양아치 한두 번 본 거 아닌데. 네. 우리 그렇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양아치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고 뒤집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아, 무인도 가자님께서는 집사람하고 100만 원 빵했다고. 야 와. 이분이 스케일이 있으시네.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 네. 설마 근데 바이든에 건 건 아니죠? 당감 비추미님도 와이프랑 10만 원 내게 하셨다고. 아, 와, 대박. 여러분 얼마 하지 주실래요? 한 마세요. 5%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몇 프로 주실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따신 금액의 몇 프로 주실래요? 잠깐만. 아니 이거 부부 사이에도 이래가지고 돈 문제는 확실해야 된다고. 지면 몇 프로 물러주실 건데요? 몇 프로? 몇 프로 물어주실 거예요? 지면? 아 나 진다는 생각을 상정을 안 해봐가지고 상상이 안 되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좀 조용해서 너무 제가 떨리고 있는데 너무 웃긴다. 문영창님은 저는 애들과 집사람 5만 원씩. 이혜진님은 나는 5만 원 내기 신랑이랑. 네. 당감 비추미님께서 저는 절반 드릴게요. 오. 네 배팅 오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돈은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글과 나눌 수 없어. 그 돈은. 예. 자 구글이 점점 더 뛰는 것 같아요. 새끼들이 이제는 그 돈 전달해주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진짜? 돈독이 올랐어.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 TV 프로그램 영상을 계속 리트윗하면서 뭐 이거 봐야 된다 뭐 이런 영상도 엄청 많이 올리고요. 그동안 또 뭐 소식이 별로 없어서 보면 그 줄리아니 변호사 있잖아요. 네. 코로나 걸렸어요. 네,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나이 많으신데 예, 잘 연세- 나아야 될 텐데. 연세 많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그리고 또 뭐 선거 사기 내역은 중요하지 않다. 뭐 선거 현재 사기 혐의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주요 도시에서 투표용지 개수 투명성이 강제로 거부됐다는 거다. 그거는 공화국의 종말이며 선거를 포기할 충분한 이유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뭐 이런 글을 트윗하면서 뭐 결국 또 내가 이번 선거 크게 이겼다. 뭐 이런 글을 리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본인이 계속 트위터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2, 3일 안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대.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며칠 내로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도대체 여기에서 더 터트릴 증거가 더 있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합의가 봐진다고 하는 내용인 건지 요게 좀 애매해요. 근데 아무튼 트럼프는 굽힐 생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놓고 있는데 반해서 왜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없냐 이거야.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반박하는 순간 또 기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류 언론들이 다 안 써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에서 쓰면 써주지 않을까? 오바마가 이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순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려고 아예 언급을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를 위해서 언급을 안 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는 걸로 그냥 끝내게 그런 식으로 미국 민주당. 아니 이겼다고 주장을 할 거면 트럼프 억지 쓰지 말고 빨리 백악관 비워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정작 그 얘기를 해야 되는 바이든이든 특히 카멜라 해리스는 아예 얘기가 없고요. 조용하죠. 특히 이 두 사람을 배후 조정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말이 없어요. 최근에 10월달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다. 카멜라 팍스. 그래 팍스. 아이씨, 박스. 먹어라 씨. 팩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던 카멜라 해리스하고 바이든 얘기에 대한 그 대담 프로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앵커가 질문하니까 둘이라면 누구 둘이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저기하고 바이든하고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할 아, 겁니까? 둘 다 돼가지고 당선 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거기서 바이든이 치매가 맞아. 오바마하고 합의한 것 같이 둘 얘기가 그 중대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제가 병으로 사임하는 거죠 뭐. 이러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바마하고 이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카멜라 해리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나는 병으로 사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게 딱 던져버린 거야. 그 상황에 카멜라 해리스가 얼굴이 하얘진 거야. 흑인인데 얼굴이 하얘졌다고 좀 이상한가? 너무 오반가? 그런 근데- 얘기 자체를 하지 마세요. 표현이 얼굴이 쇠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얼굴이 세진 게 아니고 표정이 표정이 쎄해진 거야. 어. 거기에서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정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미 생방 타고 나가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둘이 얘기하다가 부딪히면 자기는 병으로 그만둘 거라고. 근데 지금 병으로 그만두고 있다는 거죠. 병으로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아지랑 놀다가 그 강아지는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음모론자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저 부츠 안에 전자발찌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우 뭐야 그건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준 구금 상태고 도주 방지를 위해서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그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그걸 기부스로 덮어놨다. 내가 했단 얘기 아니고 음모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제발 옮기지 마세요. 아 진짜 대박이네. 야 그 상상력 지금- 재밌다 그거는. 아니 지금 아들이 이 FBI 본격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혀 트위터라든지 공식적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벌써 그 사람들이 구금 내지는 구속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민주당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뭐 말이 없고 그다음에 주류 언론에서도 얘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언론에도 뭐 보면은 연합뉴스에서 뭐 트럼프가 내가 대선 2번 다 이겼다. 조작 선거다 이거는. 이거 미국이 제3세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뉴스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네. 사실 연합뉴스가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해외 통신사들랑 연결이 제일 많이 돼 있는 통신사인 거야. 사실 따지고 통신사죠. 보면 예. 전 세계 모든 유력 통신사들의 정보를 다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연합뉴스가 국제뉴스에서 뒤에 밀린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방임한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합뉴스 입장에서라도 먼저 지금 트럼프 건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조중동 눈치 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뭐 부정선거 관련 이런 미국에서 어떤 이런 부정선거 청문회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조차 우리 언론에 거의 안 실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중동은 안 실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연합뉴스는 다 연합뉴스는 실어야 된다는 거야. 네. 얘네들한테 1년에 들어가는 세금이 뭐 300억이란 말도 있고 450억이란 말도 있고 한데 그만큼 세금을 주는 이유가 뭐야? 다른 데 들어오는 국제적인 통신사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걷어 들여 가지고 이거를 뿌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 국제 뉴스는 다 연합뉴스 발이었다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기도 했고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국가 지원을 받는 이유도 그런 거죠, 사실. 외신들 받아가지고 이런 거 얘기를 해라. 원래 그래서 연합뉴스가 뉴스 도매상? 그렇지. 네, 도매상이었는데 지금 소매상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도 별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거래처들의 돈을 안 줬나? 네. 아니 돈은 다 받고 있어요. 아니, 신규로 물건이 안 들어오나 외국에서? 아니면 들어온 걸 다 버렸나? 네. 뭐 땡트 뉴스 중에 연관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 전화드려야 될 추가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선거 감시 단체가 있어요. 연합이죠. 그리고 뭐 사단법인 있고 뭐 재단법인 있고 공식적으로 모임 그 기자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임들 안에서 보고서를 냈다 그래요.
선거 감시 단체 연구 보고서.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일정에 관해서 이게 헌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월 20일 날 취임이잖아. 네.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 전의 절차가 말한 대로 8일 이제 내일이죠. 오늘이죠. 미국은 이제 미국은 내일. 반나절 후인데 이제 투표인단 인증이 다 끝나야 되고 14일 날 투표인단 선거가 있어야 되고 이걸 다시 1월 달에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임식이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취임식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이게 딱 날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날짜가 정해진 거는 아무래도 통신이라든지 이동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100년 넘은 선거법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이지 꼭 이 날짜에 인증이 돼야 되고 꼭 이 날짜에 비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인 거야.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지. 뭐 그걸 날짜를 딱 박아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로 오늘이 지나고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선거인단 선거가 완료 못됐을 때는 바로 1월 달에 의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정에 관계없이 취임식 정에만 합의를 봐라. 그러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데 자 이게 바이든한테 유리한 건지 트럼프한테 유리한 건지 이 셈법이 잘 안 나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유리할지. 사실 유리하려면 그 트럼프 측에서는 불리한 거지 이거는.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안 되면 끝나야 안 되면 되는데. 끝나는 걸로 되고 바로 의회로 넘어가야 돼야 네. 뭐 그다음 노선을 취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질질 끄는 거지. 그래서 취임 전까지 계속 끌고 나가다가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승복을 하고 바이든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와서 더더욱 트럼프의 취임을 늦추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이런 움직임들 자체의 근본은 뭐냐면 이번 투표가 심각하게 오염됐고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시정을 무작정 미루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상관없이 부정투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하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또는 베네수엘라처럼 두 명이 서로가 당선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에 대한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만큼은 임기나 뭐 이 헌법 일정에 상관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부칙까지도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미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둘 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도미니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지방 법원에서 이제 이미 그 포렌식 등등 여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방 차원에서 또는 FBI나 연방 그 검사 같은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본격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거든. 이거는 뭐 뺐다 박았다 못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니까.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었어요. 조지아주 그 투표소에서 그 CCTV 다 찍혀서 걸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놓고 야 뻔히 찍는 줄 아는데 저거를 하겠어? 저 조작된 거 아니야? 일부러 연출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선관위가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 체육관 안에 있던 그 원래 설치돼 있다. 원래 보안 카메라야.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정확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그 당사자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지른 거거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일종의 트럼프가 조작한 일종의 연기 마타도
같은 방식으로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나왔던 그 출연자가 아니라 나왔던 주도적인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나온 사람 거기 그 찍힌 사람의, 사람들. 네, 거기 찍힌 사람들의 네. 신변이 실제 검표원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문제는 지금 어디로 잠적해서 못 잡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출연자 맞지 뭐. 사실상. 네.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보도되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출연이라고 안 하면. 뭐 맞죠 뭐. 네. 뭐 뉴스에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CCTV에 찍힌 사람. 뭐. 그렇지. 의도치 않게 찍힌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영어상으로? 아, 너 요즘 왜 이렇게 국어가 모질이지? 네. 아무튼 땡트는 이제 여기까지입니까 오늘? 네, 여기까지 갑시다. 네. 땡트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가 많죠. 이거 조금 웃긴데. 나 이런 주제 너무 좋아. 삼각관계. 아니 상관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삼각관계야. 잠깐만.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아니 한번. 세 명 있다고 무조건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3명 있으면 삼각형이고 그건 관계지. 자, 박은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다음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간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때 왜 감찰위원회 왜 그때 뭐 이수정 그렇지. 뭐 그 교수 있고 왜 YTN에서 있을 때 검찰한테 로비하다가 걸린 사람 있었고 류희림. 그 사람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뭐 신임한다는 사람 그런 검사 한 명 있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그 감찰위원회 거기서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결론 낸 거 있잖아요. 법무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 낸 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네. 말이 많은 게 개인정보를 불법 삭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 배우자까지의 휴대폰 내역이나 재산 공개 같은 거는 원래 할 수 있는 거고요. 감찰 대상이기도 한 거고요. 네. 이 내용을 분명히 감찰관들, 그 감찰위원들한테만 알렸다 그랬어. 근데 감찰위원한테도 새 나간 거야.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건 원래 엠바고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찰위원회 다 검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편에 있는 애가 흘린 거고 거기서 받아 나온 소스를 갖고 문화일보가 썼던가 아마. 뭐 아무도 썼어요. 문화일보가 그걸 받아서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공개된 거를 놓고 이 공개된 공개된 상황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사관은 개인정보를 언론기관에 직접 유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끼리 해서 이걸 퍼뜨린 거잖아. 그렇죠. 일단 서울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박은정 검사, 한동훈, 윤석열 배우자 통화 내역 적법하게 수집.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해 2월에서 4월 윤 총장뿐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의 휴대전화로도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채널A 법조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던 시기다. 박 담당관은 여기서 말하는 박 담당관이 박은정 검사입니다. 이 기간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 기록에 증거 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 200여 차례. 근데 이거는 보면은 한동훈 검사하고 윤 총장이잖아요. 윤 총장 부인. 아니 이거는 지금은 윤 총장.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에. 요거. 요거는. 네. 근데 한동훈하고 윤 총장은 또 무슨 관계인가 그러면? 좀 둘이 이상한 만난 적도 없지만 카카오톡을 200번 한 관계였네. 네. 이 같은 내역이 감찰위 회의에서 공개되기 전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나 설명, 입장 요청 등은 없던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 감찰 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감찰위 내부에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언론들은 뭐라고 했냐면 박은정이 불법 사찰을 한 것처럼 박은정 검사가 불법 사찰을 그리고 그걸 흘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 아까 송 작가님 말한 것처럼 그 감찰위원회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그 감찰위원회는 니들 다 편이잖아. 검찰 검찰아. 편이었잖아. 법무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때. 추미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흘린 게 아니라고 지금 니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누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알아서 막으시고요. 중요한 건 왜 김줄리 아니 뭐라. 하여튼 김 여사하고 한동훈하고 2달 가까이 200통이 넘는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냐 그 말인 거지. 아니 근데 이제 김건희 씨의 핸드폰이고 뭐 주고받은 건 윤석열 총장이다.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공식적으로는 네. 둘이 주고받은 거잖아. 그렇죠.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시민인 평범한 나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100% 불륜이다. 이거는 치정 드라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남녀가 무슨 2달에 200건 가까운 톡과 전화를 주고 200건이면요.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카카오톡 1년 동안 해도 200건 할까 말까야. 송 작가님 빼고 가족 단톡방이 있어. 다른 단톡방. 다른 단톡방이 송 작가 있어. 없는 송 작가 가족 단톡방. 나를 뺀 상태에서 우리 엄마 아들 딸의 그 별도의 단톡방이 있는 거야? 거기서는 활발해. 아 설득력이 확 오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심각한 관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지. 나는 하면 안 된다고 봐. 치정 관계니까. 뭐? 그냥 냅둬야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뭐?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 한동훈을 창고에 끌고 가가지고 시멘트에다 묻어놓고 얘기하겠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치정이다라고 해주자고. 왜? 치정은 아니죠. 이게 아니면 그냥 심각해져. 그 사람 핸드폰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냥. 아니 왜냐면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얘기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갖고 만난 적도 없다. 만난 건 들켰어요. 증거가 나와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까져버리면 이건 위증도 되지만 증거인멸죄가 형성하는 굉장히 형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왜 여기서 김건모의 나는- 잘못된 나는- 만남이 나옵니까? 나는- 진정하세요. 윤석열을 여러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응? 그냥 잘 치정으로 때려. 그 언니 원래 좀 그렇잖아. 또 왜 이러세요 또. 저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송 작가님 혼자의 내피셜이고요. 이분은 잡아가셔도 송 작가 TV는 계속해도 아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 내용이 궁금해갖고 야 그럼 공개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까보자라는 여론이 막 올라올 거 아니야. 이 송 작가의 큰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아니면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인 척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던 거야? 약간 최순실처럼. 그럼 사실상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모든 그 행동의 배후에는 건의가 있는 거니? 와. 그런 그것도 스토리를 괜찮은 그림인데? 하면은 이제 그분만 이제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 아닙니다. 아무튼. 오 대박이야. 그냥 제가 그냥 소설을 써온 겁니다. 사실상 검찰의 1인자는 김건희였던 거네. 왜냐면 그럼 윤석열도 몰랐던 거야 이 사실을? 윤석열은 알고 있었지. 아니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그 한동훈이 줄리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더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몰랐던 거야? 알고 있었지. 이미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상사로 이렇게 모시고
그 마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모든 지시를 받아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잖아. 오로지 목표는 3월 달까지 건희님을 어떠한 형태의 기소라든지 조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탄하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임무 아니야. 그렇게 보이죠 지금 보면. 지금 딱 그거야. 계속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이 정도까지 버티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와. 아닌데. 이 정도면 거의 야. 조자룡급이야. 유비한테 충성하는 야, 이거 조자룡급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건희 언니 살만 나겠는데 요 정도 충성해 주는 애들이 있으면 속보 나왔어.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의 통과래. 음. 이거 안 된다고 난리 치더니 내부적으로는 다 하고 있었네. 민주당 할 일 하고 있네 지금. 잘했네요. 예. 다행이네. 저기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거지. 예,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을 거야.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조자룡 송작가 고소하세요. 자룡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셔서 직계 후손이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발해. 난 계속 할 지금 거니까. 그거 알고 한 거야? 응, 알고 한 거야. 중국 네티즌이요 일어나라. 아무튼. 하여튼 지금 상황은요. 이제 너무 각이 빠르 보이는 사안인 건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저는 윤 총장을 우리 민주정부가 10년 이상 길러낸 최고의 엑스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어? 왜? 아니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 적폐의 심장부에 침투해가지고 완벽하게 뿌리부터 발본색원해서 이 비리를 이렇게 다 드러내버리는 이런 훌륭한 총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확실히 정말 윤석열의 최고의 어떤 기여도라고 한다면 정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와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제 야,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를 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드라마 강인 저로서 이 조승우 배도나 나왔던 비밀의 숲 이 드라마를 또 다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감정 없는 것 같은 조승우라고 하는 그 검사가 있어. 네. 그냥 완전 또라이야. 상사 말 안 듣고. 근데 이 조승우를 계속 키워주고 있는 이제 검사장이 있어.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벌가의 사위야. 마누라 부자야. 그런 상황에서 모든 권력과 비리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합니다. 아, 그 검사가. 그 검사장이. 근데 이 검사장이 막판에 이 모든 증거를 조승우한테 주고 내가 그랬다. 라고 나는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법제 제도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 자행을 했고 이야. 여기에 대한 증거를 남긴다. 그리고 투신 자살하죠. 그래서 그 모든 증거를 통해 갖고 특검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낱낱이 털게 되는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갑자기 윤석열의 모습에서 그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재벌 사위, 네. 그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나는 법무부 장관까지 되거든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윤 총장으로 인해서 검찰이 얼마나 답이 없는가를 그렇지. 알게 되고 이렇게 그러고 또라이인데다가 이렇게 막무가내고 뭐 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찌질하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마누라와 장모의 돈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데는 그동안 구술을 하면서 법조계의 그 비리, 법조계의 문제점, 검사들의 수준을 다 간파하고 있던 윤석열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혼자 이루기 위해서 혼자서 논개의 마음으로 적장 1,500명을 껴안고 지금 뛰어내리고 있는 거잖아. 아이고 참. 하여튼 그렇죠. 유재명 배우가 그때 열연했었죠. 아무튼 이거 큰 문제인데 현직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검언유착 지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가 통화를 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내 폰도 아니고 아내 폰으로
얘기를 했다. 뭐 그들 주장에 따르면 그쪽에 따르면 아내한테 말을 전달해 달라고 했을 수는 있겠지. 아 이렇게 이렇게 시켜줘. 얘기해달라. 뭐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한 200번 정도 폰팅하면 그 뭐야? 애정이 싹 트는데 그 정도 되면 뭐야? 폰팅 촌스럽게. 폰팅 맞잖아.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확실한데 이게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 윤 총장이 구린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은검 지금 검사가 박은정 검사를 몰아치고 있어. 온 언론이 네 다. 불법 사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와, 자 그래 기레기들은 말 잘했다. 불법 사찰 그래. 도대체 그 불법 사찰의 기준이 뭐냐?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캐물었는데 왜 그거 가지고는 불법 사찰이라는 이런 방구도 안 하냐? 아 했어. 어제 했잖아. 변호사가 했어. 이런 방구. 아 이런 뿡 같은 이라고. 2개나 했어. 그 조선일보 기레기 원선우가 교내신문 편집국장 출신이래 서울대. 그래요? 싹이 있었네. 대- 된 영재네. 그래서 서울대 게시판이 그 모양 극꿀인 거야? 순우 게시판이. 그리고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 편집장 역대 편집장 중에 서울대 아닌 사람이 없던데요? 그래? 네. 그러면 스누라이프 그거 본인이 편집장들 내가 그걸 했다라고 한 사람도 꿈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이고 앞으로 그 길로 가는 거야? 거의 그랬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 참 대단하죠, 되게. 와. 윤석열 변호사가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윤석열의 변호사가. 윤석열의 변호사가 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상윤이잖아. 맞나? 누구?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성윤은 배우다. 네. 검사고. 아니,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완규라고. 그렇지 이완규잖아. 완규. 나 이거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 큰일 났네. 네. 근데 이완규 변호사가 어제 놀라운 드립을 2가지를 시전한 게 있어요. 뭐랬죠? 뭐였죠? 첫 번째는 미국은 검사 관련해 갖고 정보도 산다. 정보도 사고 판다. 판사 아니, 판사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낸다. 그래서 정보를. 그것을 돈 주고 팔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업무 목적으로 활용한다. 판사 3평은.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말이죠. 일단 미국에서 판사 관련된 3평이 책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줄 테니까 이거 책으로 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책으로 낼까요? 미국은 판사를 투표로 뽑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책이라든지 성향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뽑아요. 우리나라 판사하고는 전혀 레벨이 다르지. 그렇지. 심지어 이 변호사는 뭐라 그랬냐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을 거취를 결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최소 관료회의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은 내각제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왜 그거를 의회로 끌고 들어가려 그래? 일본에서 오셨나? 아니 지금 일본 외변호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면서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변호력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상윤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내가 어제부터. 이상윤은 누구예요? 어제는 나가이? 어제는 나가이가 나가이가 그러더니 누구야, 그것도? 오늘은 이상윤이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계속 머리를. 이상윤은 탤런트 아니야? 이상윤은 탤런트 탤런트 이상윤인데. 이름인데. 이상윤 그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에. 걔도 서울대라서 그러니까 그런가? 걔가 서울대에서 그랬나? 하여튼 미치겠어. 아무튼 우리 윤 총장이 해내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검찰뿐만 아니라 네. 판사도 다 까벌린 데다가 변호사까지 한꺼번에 끌어모으고 있다니까. 진짜 진짜. 나 진짜 이 사람 서울대 출신이네. 나 진짜 안 그러고 싶지만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서울대에 대해서 자꾸 편견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어딜 가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자랑스러워하겠지만 근데 예전 같으면은 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지금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약간 예. 서울대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밥은 따로 먹도록 하죠. 그럴 것 같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그러면 되는데. 안 돼요. 예, 진짜.
너무 싫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나는 이 삼각관계가 네. 정말 그 친연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아니 근데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친정 관계로 하는 게 제일 맞아. 음. 그래야지 왜냐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 자기가 무슨 법적 책임을 안 지는 그러면서. 게. 예. 아니 가정일까지 법적으로 다 끌어대야 됩니까? 그렇지. 우리 집사람이 자유연애를 하든 불륜을 하든 왜 그걸 갖고 문제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청문회 때 패기를 그렇게. 보여주세요, 총장님.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책임을 덜 질 수 있다. 그럼 제가 볼 당연한 때. 거지. 예, 그게- 나 왠지 오늘부터는 은근히 네. 윤 총장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응? 이러면 나는 차탈 안 받겠지? 아, 난 여기 압색 들어올 것 같아. 압수수색 들어와? 왜? 근데 털 것도 들어왔는데 없어. 우리 그 다 파켓몬 물건밖에 없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자, 다음 걸로는 그러면 판사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충분히 삼각관계 얘기하셨어요. 얘기 치정관계 다요? 얘기하셨어요. 아니 지금 음, 이제 그 좀 더 영화의 한 대목처럼 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목욕감을 줬어. 4달러짜리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연기력이 오늘 좀 안 받쳐주네. 네. 네. 네, 아유, 예. 아유, 이 드라마 후속편 기대한다고, 예. 네. 여러분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긴 비밀의 궁금합니다. 숲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펜트하우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펜타에서는 또 뭐지? 네. 말이야. 부부의 드라마, 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 그렇지, 부부의 세계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미영이 언니 왜 네. 이러지? 치정관계 좀만 더 해요. 언니 왜 그러세요? 네. 아, 네, 정말. 치정관계 다음 넘어가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하고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우리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축구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거기서 수원 삼성하고 서울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나? 서울이 아닌가? 수원 삼성 아무튼 올라갔는데 8강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야, 이씨. 어씨 한 2분을 속아가지고 열중해서 봤네. 근데 삼성 그 뒤에 그 앞면은 삼성이잖아요. 아, 또 거기 삼성이 나와? 예, 근데 뒷면에는 수원 삼성이니까 삼성이 앞에 스폰서고 뒷면에 그 서포터 그 누군지 아닙니까? 스폰서가 몰라. 도이치 모터스. 그래서 김건희 선수는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 이름을 달고 이제 뛰는 거죠. 앞에선 삼성을 내세우고 그렇죠. 뒤에는 도이치 도이치 모터스를 모터스와 쥐고 김건희. 있는. 예. 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가끔 해외 나갔다 온 출국 기록 좀 까보라 그러니까 거봐 결국은 불륜 같잖아 지금 분위기가. 가끔 축구 커뮤니티에 김건희 골 넣으면 검찰 뭐 개혁 가능 뭐 이런 커뮤니티에 그런 걸도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제 친구가 또 수원 삼성 팬이라 가지고 가끔 그런 사진을 보내줍니다. 와우. 네. 이야, 아무튼 대박이다. 자 울산 수원이 올라갔네요. 그러네요. 서울하고 전북이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판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전국의 각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정식 안건으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사찰 문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이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네. 간도 쓸개도 없는 거지. 그죠? 나는 네. 사찰 당해도 좋아. 음. 아, 왜? 난 뭐 자리만 버티면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인 사실 거 이게 아니고는. 사실 이게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마인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 아무 의견도 표명하지 않겠다.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근데 나는 이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이미 사찰은 당했을 거고 그렇죠. 까는 건 검찰의 힘이니까. 그리고 야, 나는 반대했어. 나는 그 부록 중에 2페이지만 빼줘. 룸사롱하고 숨겨놓은 애인하고 요 2페이지만 빼줘. 나 이혼 당하면 나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아. 나 장인 돈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오늘 완전 막장인데. 오늘 진짜 드라마가. 막장이네. 어쨌든 그리고 또 법원에서 지금 윤 총장이 지금 소송을 냈잖아요.
그래 뭐 그것도 진행 중이라서 뭐 그런 점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관회의 뭐 관계자가 뭐 이 기사에 보면은 찬반 양측 모두 회의 결론이 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된다. 뭐 그게 공통된 문제 의식이었다. 근데 이건 문제 의식이 아니에요. 언론은 이제 이거 부결로 써내고 있고 사실은 대응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죠. 답을 내지 말고 그냥 그냥 묵히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 예, 가만히 있자가 내용인 거야. 조용히 하자. 매우 비겁하자가 내용인 건데 애초에 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 법관 대표가 120명인데 18명만 찬성했다잖아. 이 안건 다루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120명 중에 100명 넘는 법관은 이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으로 그렇죠. 안건을 올린 거야. 그만큼 시작부터 이 법관들은 한 수 접고 간 거였다는 거지. 판사들은.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진보 유튜버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뒤에서 슥 흘린 거지. 야, 진보 유튜버들 니들 한 명 한 명 우리 다 사찰 파일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나왔어. 자, 그러면 진보 유튜버들은 과연 그런 검찰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를 하면서 내가 니들 다 고소할 거야. 니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난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어떠세요? 사찰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사찰을 했다 하면서 근데 무조건, 협박을 하면 나는 괜찮아. 그 안에 송명훈 있고 문희정 있고 이정일 다 있어. 네. 이정일은 집에 있으니까 의심스럽지만 무슨 일단 아유 집이 있다는 이유로 왜 그런 거야? 아니 유주 측자는 저거 의심해봐야 돼. 세상에. 일단 나는 두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자신이 있어. 뭐가요? 일단은 하체는 순결해. 하체가 순결하다. 일단 하체가 순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도 망했는데 어떡하라고? 망한 거밖에 안 나온다. 안 됐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메이드의 지점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 실패한 사람을 잡아놓을 거야? 그렇죠. 응. 사실은 이제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털면은 좀 그렇지. 위험한 거죠. 잃을 게 있으니까 잃을 게 있는 거. 두렵지만 나는 아유. 사는 집도 4명이 아니야. 아유 자랑 아니라고. 하긴 네. 뭐 보면 만들면 또 다 걸린다고 하니까. 만들어내면 뭐 검찰이 한두 번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서울시에서 그것도 뭐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뭐 간첩도 간첩도 만들어내고 뭐 뭐 여러 가지 만들어냈는데. 하긴 했었는데 자 저를 갖다가 간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항 끈 앞으로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에 포섭됐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들 많았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거 끊고 진행할게요. 네,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해갖고 네. 갑자기 슬프게 하는 거야? 어쨌든 법관회의는 이 관련해서는 일면에 한국, 경향, 조선이 이렇게 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법관 대표들 판사 사찰 문건 공식 입장 안 냈다. 의결 시 정치적 이용 이상무 윤주영 기자고요. 조선일보입니다. 7전 7패 판사 문건 비판하자는 안건 법관 대표들 80%가 반대. 양은경 이민석 기자. 야, 이거는 진짜 이번이 7번째야? 이거는 진짜 판사들 대놓고 조롱하는 거다. 저는 바보 이러고. 예. 경향신문입니다. 법관회의 판사 사찰 의혹 논의했지만 의견 안 내기로. 사실 저는 이 기사가 일면에 굉장히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만 글을 써도 일면에 내주잖아요. 모든 그치, 언론들이. 그치. 그러네. 근데 지금 판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법관 회의를 했어요. 전국 판사들이. 그래가지고 결론을 안 내기로 한 거를 뭐 결론을 냈는데 이거를 일면에 3개밖에 안 써줬어요. 찌질이는 대접을 이것밖에 못 받아. 검찰은 야, 이 프로스의 뭐 내부 게시판에 글만 써도 일면에 나오지만 판사들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근데 이해가 안 돼. 안 나옵니다. 네. 아니 그 사법연수원에서 공부 잘한 사람 순서대로 판사 먼저 가고 공부 못한 애들이 검사하고 지질이 못한 애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판사들이? 아, 예외도 있어요. 우리 이니 대통령. 이니 대통령이 싫다고 안 하신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검사들이 확실히 판사보다 힘이 세구나. 예.
그래, 응. 조선일보가 대놓고 조롱하잖아. 니들은 7전 7패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이게 조직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검사 애들은 이 상명 하복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단합하면서 조직력이 탄탄하잖아. 축구도 그래. 개인기량 이거 큰 영향 안 미쳐. 아니 뭐 메시 아니면은 뭐. 어. 아니 근데 메시를 11명 모아놔도 못 이긴다니까.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철한 조직력과 확실한 역할들, 수비수 공격수가 정해져 있고 퇴장을 각오하고 6탄 돌격하는 저런 그 검사 같은 애들이야말로 저 조직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권력기관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내부 게시판에 글만 써도 일면에 빵빵 터뜨렸던 언론들이 그리고 뭐 댓글도 막 세주고 막 그랬잖아요. 기사들이. 맞다. 댓글 수도 계산해주잖아. 수도 계산해주고 언론들이 뭐 다 세죠. 240개 뭐. 뭐 그랬는데 전국 법관 회의는 뭐 이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건데 뭐 검사들이 뭐 사찰 문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법관들이 좀 깨갱한 건가 뭐 그 생각도 들고.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지. 네. 이미 복사본 보냈지. 아 보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7번 페이지하고 17번 페이지하고 126번 페이지는 좀 없애주라. 인간적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일보를 좀 읽고 싶은데요. 제목은 조선처럼 막 아예 대놓고 7전 7패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내용은 좀 가관입니다.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관들의 이런 결론이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징계 사유를 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엔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아니 지네들이 앞에 징계위원회 직접 영향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며 그렇게 써놓고 이걸 뭐 윤 총장의 힘이 실린다고? 장난해 지금? 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인데 키면 다르네. 인어공주 같은 거야. 앞에는 사람인데 뒤에는 어류야 지금. 문장이. 어류는 아니지만 사람이다. 한국일보죠. 네, 한국일보 이상무 윤주영 기자. 네. 상무하고 주영이 궁금하다. 니들 어떤 아이들인지. 네, 마지막 단락도 읽어주세요.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이 같은 결론은 당장 10일 윤 총장 징계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니라며 앞에는 또. 추 장관이 판사 사찰이라고 규정했던 검찰 보고서에 대해 당사자격인 법관들이 공식 문제 제기를 하진 않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기 때문이다.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으로선 외부의 우군을 얻을 기회를 잃은 셈이 됐고 반대로 윤 총장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는 얘기다. 어머 상무하고 주영이. 아니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글을 써놓고도 그 글에서 반박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이 기사가 어떻게 이래요? 그래 상무하고 주영이 어떻게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 좀 보자. 뭐 이건 사찰 아니니까. 이건 사찰 아니니까 궁금하다. 니들. 아니 제가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정도 되면 다중인격이야. 글을 쓰다가 중간에 사람이 획 베낀 거지. 그래갖고 나머지 글을 연장하다 또 획 베끼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써놓고 난 다음에 그냥 낸 거야. 아니면은 상무가 앞에 쓰고 주영이가 뒤에 썼거나 주영이가 앞에 쓰고 아니 상무가 그렇게 뒤에 해도 쓰거나. 단락이 한 단락인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그 문장 자체에서 이게 뭐 하는 소리야 도대체. 나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진짜 결국은 웃긴다. 검찰 그 관련된 기사를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돼. 기승전 검찰. 기승전 검찰로 가다 검찰승.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결론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써줘야 되고 추 장관한테 불리한 쪽으로 써줘야 되니까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인어공주 같은 글이 나오는 거야. 무슨 인어공주 같은 소리야. 로젠주님이 딱 한마디로 정했는데 미친 소리라고. 난 정말 미치는 게 인어공주가 위가 생선이고 아래가 사람일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상상만 해도. 지금 기사가 그걸 왜 그래요. 상상해. 쓸데없이. 지금 기사가 그런 꼴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은 제목부터 기가 막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문건의 당사자격인 법관들의 대표자들이 문건에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데 한층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요거 똑같은데? 똑같은데 위에 거랑? 똑같은데 한국일보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서 상관이 없다 해놓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신에 해석은 니들이 한 해석이잖아. 네, 그렇죠. 니들- 조선일보는 일관적으로 검찰 편만 계속 드는 거죠. 상관없는 얘기로. 지들이 한 해석을 마치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일보가 좀 양심적인 거예요. 그냥 애들이 중간에 약간 다중이로 뒤집히는데 조선일보 애들 돈을 많이 받으니까 굳건해. 톤이 한 방향이야. 흔들림이 없어. 네, 어, 그렇습니다. 예. 이날 법관 대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선 법관은 당장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수원지법 지은희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각급 법원 의견 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지 보고 및 설명이 이루어지는 게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이 부추겼던 의혹에 대해 정치 성향이 강한 일부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름으로 공론화하려 했지만 대다수 법관들은 휘말리지 않겠다며 제동을 건 셈이라고 밝혔다. 야, 요거 마지막 죽인다. 진짜 완전. 야, 법원 관계자도 대단하지만 이걸 여권이 부추겼대. 그러니까 예? 법원 관계자를 찾고요. 일단 그리고 여권이 부추겼다고. 여권 성향 판사 아까 18명. 네. 수원지법 지은희 판사 궁금하다. 은희야 너에 대한 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사찰 아닌 업무에 필요한 공소유지를 위한 문건 있잖아요. 너 그거 보고 너 싶네요. 복사본 있지? 나 그거 보고 싶다. 은희야, 지은이야. 나눠보자 그거. 아니 같이 이거는 보자. 진짜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지. 어. 네, 어쨌든. 잠깐만, 나 수원지법 지은이를 나 파보고 싶네. 네, 예. 어쨌든 조선일보 사실 기가 막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조차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9명인가 이상으로만 이게 찬성을 하면 법관들이 찬성을 하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건 상정조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은이가 사법연수원 40일 끼고 37살밖에 안 됐구나, 은희야. 네가 아직 세상을 야. 덜 살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도 법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 지은이 판사 글을 올린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법원 되면 내부만 코트넷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안건에 올리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지. 아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법관회의에서. 그러면 법관회의에서 절차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사실은 이거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끝인데. 근데 왜 여기에는 250명씩 좋아요 댓글이 안 달리지? 그래, 댓글 몇 개 달렸는지도 밝혀라. 그럼. 아니 지금 검사 게시판, 판사 게시판 차별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것만 쓰는 거지. 오, 세상에, 얘가 2018년 12월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올해의 모범 재판부로 선정이 됐대. 아 그거는요. 수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왜죠? 소원에 있으면 왜 그렇게 왜죠? 되죠? 아이, 지금 저기 여권 인사들 관련해갖고 걸리면 다 어디로 가? 수원? 다 수원으로 가잖아. 기본적으로 소문난대야 수원지방법원은. 그 네. 파일방이 따로 있다는 그 수원지법입니까? 그렇지. 뭐 있을 때마다 꺼내 쓴다는. 그렇지. 아.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곤욕 보신 분이 이제 우리 이재명 도지사 같은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관련된 거에 가서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뭐 사건이 나오면 배당이 전부 다 수원지검으로 가죠. 예. 중앙지검으로 지은희, 가죠. 이름이 네. 은희야, 은희. 그러니까 지은희 판사를 털어달라고. 근데 진짜 마지막에 법원 관계자 말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여권이 부추겼고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이 강한 일부 판사들이 아니, 법원 관계자가 그 판사들의 의견 제시를 갖다가 여건이 부추겼다라고 부추겼다고. 말하면 그 부추긴 판사 18명도 그 뭐가 돼? 관계자한테 뭐라고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게 법원 관계자가 이게 되게 애매하게 썼잖아요. 법관이라고도 안 하고 검찰이라고도 안 하고 법원 관계자라고 한 거예요.
아, 법원 밖에서 도장 파는 사람도 관계자일 수는 있겠네. 법원 취재하는 기자도 법원 관계자지 이렇게 되면. 법원 앞에 매점 아줌마도 법원 관계자는 그렇지. 맞아. 예. 그럼 우린 언론 관계자야. 어? 그래? 왜죠? 우리 그렇게 더러운 직종이 있었던 거야? 언론 관계자야. 우리 언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언론 관계자야. 아니 뭐 아무튼. 구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관계자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진짜.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관계가 벌써 뭐 한 20년. 네. 네. 아무튼. 아 근데 나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난 안 걸려요. 네. 갑자기. 아무튼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게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게 윤석열이 자초한 거잖아요. 이게 여권이 왜 나와? 진풍 현무님이 정확하게 정리해요. 관계자는 일각이 친구래요. 일각이고. 네. 일각에 따르면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 이런 평가가 그리고 나온다. 일각이가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치면 우리는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입니다. 아, 박혜아라님이 세 분 구글 관계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구글 관계자도 맞아. 네. 우리 잠깐만 나 구글에 원한이 많은데 관계자야? 트럼프 측근? 트럼프 관계자. 트럼프 관계자인데? 아무튼 예. 이런 기사를 써제끼고 있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 생각이 들고 경향신문은 되게 건조하게 썼어요. 되게 건조해가지고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서울대생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종교 관계자들. 그거는 네. 광고를 좀 듣고 올까요? 아, 벌써 광고를 네, 들을 한 시간이 시간인가요? 돼가지고 네. 저희가 광고를 좀 보고 역시 오겠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네. 보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더니 송 작가님의 지금 삼각관계 막장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예.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통 내용.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영환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환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광고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네. 술겜 많이 사용해 주세요. 아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네. 술을 드실 기회가 갈수록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계속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고. 네. 집에서 술 드시는 분한테 술겜은 권하고 싶지 않고요. 왜요? 어? 왜요? 집에서 먹는다고 적게 먹는다는 편견을 버려. 아니, 편견을 버리셔야 돼. 그 집에서 건하게 잘 먹었는데 술 깨면 돈만 많이 들고 아깝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밖에서 다음날 전투적으로 먹을 때 술겜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진짜. 하루 그러기 종일. 때문에 아, 술자리에 가서 나만 먹고 상대방은 안 주는 거야. 예? 무슨 소리?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다음날 말짱한데 그 사람 숙취에 아주 작살나 버리도록 나만 먹고 상대방은 안 줘야 되는 게 술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보로 세상 살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술 먹을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술 먹을 때는. 좋아하는데 불편해. 왜요? 주지 마. 왜요? 다음에 또 달라 그래. 네. 이 아니- 선의가 계속되면 습관인 줄 알아. 아 이게 사서. 오늘은 또 습관, 오늘은 술겜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얌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절대 주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드세요. 건강은 자기 건강을 지키셔야죠. 네. 네. 소시미님이 땡투 시간 지나서 뜬금없지만 저는 저희 회사 대표하고
1월달 급여 걸었습니다. 안 돼. 안 트럼프 돼, 안 돼. 재선하면 월급이 2배고요. 안 돼요. 바이든이 되면 1월은 월급 없는 걸로. 저 야. 괜찮을까요? 이기면 안 돼. 후원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네, 여러분. 아유, 그건 안. 여러분 배팅이 세시군요. 네. 이거 아이고야. 어떡해요. 난 이런 승부사들 좋아. 기질이 있네 이분. 네. 아유, 큰일 났네. 아이고야.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사장님이 1월 월급을 안 주시면 주말마다 홍대 오세요. 제가 위로주 사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네, 이런. 저는 네, 자신합니다.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근데 방금 속보가 아까 댓글에 올라왔어요. 음. 멜라니아랑 저랑 200회 톡을 주고받았다. 네. 아닙니다. 저는 이방카랑 주고받았습니다. 헐. 나가려면 크게 나가야지. 그 와중에 또 예쁜 여자, 젊고 예쁜 여자. 나는 이제 그 트럼프 형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 쿠션은 해볼만해? 걔는 좀 해볼만 할 것 같아. 그래서 걔보다 훨씬 일 잘하고 똘똘한 나를 이 동아시아 관계를 위해서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방카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방카. 네, 내가 꿈속에서 너의 이혼한 엄마하고 만났다. 그거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너의 어머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 잠깐만. 그래. 그러니 반드시 나한테 트위터를 하거라 라고 제가 톡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네. 진짜. 갑자기 오늘 예, 정말 오늘 정말 온갖 아름다운 드라마의 정말 연속이죠? 온갖 네. 막장이랑 막장을 막장이네요, 다 끌고 진짜. 오시네요. 네. 예, 정말 아유. 순간.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천주교 사제, 그다음에 수녀 약 4천여 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만요. 네. 2013년 4월 29일 얼짱 판사로 지은이 판사 시구자로 나옴 신문에서 빨아줌. 이날 지은이 판사가 시구자로 박찬범 시민사법참여단원이 시타자로 나서서 호응을 얻었다. 자꾸 띄워주지 마. 이러다가 얘가 나중에 이혼주 된단 말이야. 나경원 될 것 같은데. 어? 그죠? 와, 이런 과거가 있는 애구나. 이러니까 얘가 관종하냐. 이게 결국 얘가 이렇게 되면 국민의 짐 아니면 안철수 당으로 간단 말이야. 그럴 것 같아요. 관심 끊어줘. 대박. 와. 아무튼 소식으로 들어가면 천주교 사제 수녀 약 4천여 명이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 거예요. 네, 한겨레하고 서울이 오늘 썼고 중앙일보는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잠깐만요. 성명을 냈다. 숫자가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천주교 4,000명인데 서울대 정말 10명입니까? 네, 서울대 10명. 어. 그거를 중앙일보에서 냈습니다. 자, 일단 천주교 얘기를 좀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천주교 사제 수녀 4,000명 검찰개혁 지지선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제단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윤공희, 김희중 대주교 및 강우일, 이성효, 김종수, 옥현진 주교들과 사제 926명, 남자 수도회 227명, 여자 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참여했다. 와우. 사제단은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며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고 했다. 지난 1일에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네. 사실 이게요, 우리 천주교 사제단 같은 정의구현 사제단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민주화를 열망하는 암흑 같은 시기에, 그렇죠. 그 암울한 시기에,
그 어떤 빛이 되어 주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 민주정부 때는 별반 얘기 없이 그냥 조용히 계셨던 분들인데 이 시기에 이분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있는 상황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이분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서울대 10명하고 까? 동시에 까?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가 잘 안 나요. 천주교 사제 수녀 4,000명이 검찰개혁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기사가 포털에도 잘 안 걸리고 지면 기사에도 잘 안 나고 아까 지면 기사에서 한겨레 서울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경향신문 기사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기사고 그리고 제가 평화방송을 가봤습니다. 아 평화방송이면 가톨릭. 네, 가톨릭 평화방송을 가봤는데 거기 사이트에도 기사는 없고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문에도 가보니까 이 기사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에도 잘 안 써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공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부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김영식 신부님 인터뷰하셨어요. 언론들이 너무 안 써준다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던데요. 네. 뭐라고 하셨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언론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검찰 편에 서가지고 개혁을 반대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옛날 그것도 성경의 얘기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도 끝에 정말 도저히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다. 법학자들이다. 사악하기가 된 것 같다고. 그게 성경에 있대요. 예수님도 법원 검찰 앞에서는 포기다. 학을 띄셨군요. 네, 학을 띄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김영식 신부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진짜. 난 또 몰랐네.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근데 이게 기사가 굉장히 이렇게 쓴 것도 편중된 게 뭐냐면요. 이날 대검찰청 앞에는 이 종교 종단 연합이 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원불교, 불교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인 100분이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천주교 사제 4,000명이 오신 거고 거기에 기독교 관련해서 2,500명도 추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관련된 인사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를 안 쓰고 딱 천주교만 끊어갖고 낸 거야. 왜? 천주교는 이 정의구현 전국 사대단 뭐 이쪽에서부터 이걸 강하게 미니까 보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지만 4대 종단이 다 일어나서 7,000명, 8,0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갖고 시국선언을 했단 말이야, 현장에서. 그럼 이만큼 큰 시위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으면 아니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든가 공중파 방송에서라도 한번 언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서울대 교수 10명 시국선언하고 등가로 해갖고 묻으려 그래? 근데 서울대 교수 이 시국선언 10명 이거는 포털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 종교 종단의 연합 성명은 8,000명이 넘는데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10명은 계속 포털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상위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떤 건지. 네,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이걸 봐야 되나? 서울대 교수 10인 윤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첫 시국선언. 보지 말까요?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내용은 볼 거 없는데. 이 사람은 한번 또 우리가 파보고 싶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 이 사람이 안철수 멘토입니다. 아씨. 교육감 선거도 안철수 쪽으로 나왔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왜 이런 내용 옆에 안철수랑 친함하고 가로만 쳐둬도 우리가 이 기사를 얼마나 양질로 해석할 수 있냐고. 저도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진짜. 실명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실명을 언급 안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서울대 내 세계 단과대학에서 총 10명이 뜻을 모았다. 아시다시피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지도 쪽팔리거든.
지도 쪽팔렸던 거야. 아니 누가 안철수한테 줄을 섭니까? 그것보다도 얘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누가 부록 들고 와서 서울대에 사람 좀 모아봐요라고 했는데 그렇겠죠. 예. 안 해. 자기는 어차피 부록에 이름이 있으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힘을 모았어요. 그러나 실명은 깔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야 결국은. 사실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름 안 깠으니까. 그러니까. 예. 1인 실체가 시위네 있어? 1인 시위. 그러니까 실체가 있냐고 나머지 뭐 9명이. 저는 뭐 없다고 없잖아 봅니다. 실명이 예. 없으니까. 원래 이런 거 연판장도 까고 뭐 시국 선언에 그 관련해서 그렇죠. 어리도 까고 그래야 되잖아. 원래는 밑에 시국 선언문이라는 다 거는 하는 거잖아요. 선언문 아래에 이름이 다 들어가요. 예, 여러분 혹시 변호인 영화 보셨죠?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이름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모인 변호사들 이름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국선언문은 원래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시국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8,000명 대 1명인 건데 이걸 4,000명 대 10명으로 야 예전에 기사를 보면 안철수 교육 멘토 조용달 서울대 교수 서울 교육 깜출마 이런 기사가 안철수 교육 멘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출마 비용이나 선거 비용 안철수가 보존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찌 됐거나 정말 저 서울대 적폐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하여튼 짜증나. 이런 사람의 그 뭐 10명인지 1명인지 모를 그거를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거의 안 걸려 걸리겠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아씨. 뭐랄까요? 서울시장 여론조사 하고 끝내자. 서울시장 여론조사. 네. 다음 서울시장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시장 보선 여론조사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 후반대 지지율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대1입니다. 박영선 18.7%, 나경원 16.9% 양강, 부동층 30% 대혼전. 이데일리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장관이 18.7%를 기록해 나 전 의원 16.9%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박 장관 나 전 의원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7.9%, 조은희 서초구청장 6.7%, 윤희숙 이거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2위.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4.3%,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4.2%. 21억 전세. 21억 전세. 우리가 예. 다 후보자를 찝어줬네 이미. 예. 정청래 우상호 민주당 의원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합한 후보 없음 7.1%나 잘 모르겠다 21.2%라는 응답이 30% 가까이 차지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모양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대. 정말 미쳐버리겠네. 근데 보니까 기사 밑에 보면 기사 원문에 보면 가상 양자 대결이 있어요. 그거는 박 장관이 42.3, 나경원이 33 해가지고 9.3% 차이로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이 양반들이 뭐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쵸. 아직은 말도 입도 안 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나가라 하면 그렇게 썩 그 꺼림 썩 반기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아직 뭐 계속 재고 있는 거 보니까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뭐 누가 쫓아다니면서 뻔뿌질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네. 나는 이제 2대1이잖아. 네. 2대1가 결코 민주당이라든지 이 어떤 뭐 정론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이 조사를 했을 가능성은 없는데 왜 여기에서 박영선과 나경원을 띄웠을까 하는 거고 그 후보군 안에 뭐 박주민, 정청래, 우상호 이 사람들 빼고
조은희, 윤희숙, 이해훈 등등 네. 왜 여성 후보를 이렇게 많이 끼워놓고 조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근태섭이나 박용진 같은 사람은 아예 끼워주지도 않고 본인이 이해훈은 한다고 했구나. 기타겠죠, 기타. 응. 기타가 17%나 있으니까. 예. 너 기타 안에 많은 기타 안에 분들이 뭐 막 굉장히 뭐- 많은 숫자나. 근데요, 사실 이게 여섯 말이 안 명 되는 게 이혜훈하고 나경원만 무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직장 있으신 분들이야 지금. 그렇네. 근데 엄연히 직장 있는 사람이 사직하고 이거 해야 되는 이거를 본인 동의 없이 후보에 올리는 것도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델다 놓고 하라고. 금태서. 우리 용진이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태섭이는 좀 뜨는데 아니, 잠깐만 박용진은 대선, 아직도 대선. 민주당이에요? 아직 있는 것 있죠. 같은데. 왜? 뭐 거기서 대선 아니 출마해서. 커밍아 뭐라고요? 대선 출마한다고. 뭐라고요? 민주당 대표로 출마된 얘기는 아니었지. 어쨌든 대선 출마는 한다고. 예. 아니요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있을 자리는 훨씬 더 우측인 것 같다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우측 오른쪽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 혼자 갈 건 아니다. 내가 늘 얘기했잖아. 이 박용진이 먼저 나가주면 용기를 얻어서 뒤에 따라 나올 수없이 많은 이중대 파란 과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얘가 결의를 안 해서 그런지 안 나가는 거야. 아니 나간다고는 했는데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봐 그래. 나가. 너 하나 있거나 말거나 막 어. 이런 분위기인 거고 그죠. 이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지지율 빠지네 어쩌네 해가면서 있는 온갖 녹색 과일들이 안에서 막 해당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뭐 지도부나 이런 것 지도부나 뭐 대통령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야 그딴 거 니들 알아서 하고 일단 공수처 관련한 9개 법안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거 특히 경찰법, 공수처법 또 하나 뭐지? 경제사법 핵심 법안들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대통령 얘기했고 그 다음날 이낙연 대표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어제 우리 꼭 이거 해내겠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모든 당원 모든 의원들 최선을 다해라 라고 정말 어제 처음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주더만. 엄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네. 엄정하게 안 하고 강하게 시원하게 가시더라고. 아직 장례식장에서 술이 덜 깨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엄중하지 않고 네. 단호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켜보고 있어 니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어머 현조 병원 갔다네? 왜요? 왜? 현조 21일에 입대인데? 그러니까 병원 가야지 이제. 왜? 왜? 아니 갑자기 10대인데가 파열돼서 수술할 수도 있지. 헐. 누가 다리 몽둥이를 갑자기? 갑자기? 강남제비잖아. 강남 제비는 뭐야? 헐. 네. 어쨌든 뭐 입대한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병원 갔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지 사람아. 강남 제비면 거기서 놀부는 지네 엄마야? 놀부가 부러뜨린 거 맞네. 어. 지금 왜냐면 그 나경원이 서울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현조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그렇죠. 군대 가거나 아무튼 병역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묻기 위해서는 그 뭐 저 서울대에서 그거 사실 서울대에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천재 아니야. 고등학생으로 대학원생들하고 당당하게 그 연구를 수행한 천재 아니야. 이런 천재였던 얘가 이제 군대를 안 가주면 지금 있는 의혹을 벗어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해소가 안 되지. 서울시장도 물 건너가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보기에는 야 엄마 생각해서 한번 가줘라라고 사정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막판에 또 모심이 폭발하셨나? 아니 뭐 아니 강소마님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비다리 된강이라고. 난 무서워. 엄마의 마음이 너무 무서워. 무서워. 엄마의 마음 무서워. 세상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튼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죠? 예. 말이 많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오늘 조선일보만 일면에 썼거든요. 어디 있죠? 예. 조선일보가 냈는데 국민의힘 투톱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투톱이라고 말할 만큼 주호영이 깝이 돼?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너무 나 웃겨서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투톱 투톱이 있구나. 네. 예, 굉장히 어제 새롭네요. 예. 싸웠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이거 과오에 대한 사과로 싸웠다. 여기 기사로 났습니다. 아니, 뭐 언제나 안 싸우는 것 같이 얘기해. 조선일보 한번 읽어볼까요? 김종인 MB 박과오 곧 사과 주호영 당내만 말 많다.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못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번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사과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사과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 여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내 단합에 장애를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목소리가 저는 이분 참 시끄럽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은 탄핵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당이 만든 총선 백서에 참패 원인으로 탄핵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이 없었다고 명시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정양석 사무총장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에 몰린 당이 회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우리가 절대 사과하지 않는 여당의 대척점에 선다면 대비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사과를 찬성하는 당 구성원들은 전직 대통령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사람도 김종인 말고는 없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채가 없고 전통적 지지층 반발에도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어두운 과거와 단절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네. 이 내용을 가장 발빠르게 심도 있게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블룸버그요? 미국 블룸버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뭐죠? 미국 블룸버그 통신,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김정은 비대위원장 사과에 대해서 당내 분열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블룸버그. 근데 이게 저기요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블룸버그 통신은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그래서 나는 이게 미국에서 난 기사인 줄 알았어. 근데 한국에서 난 기사예요. 인터넷 기사. 블룸버그라면서요. 그 블룸버그 맞는데. 근데 블룸버그에 있는 이지윤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블룸버그가 지정하는 한국 총책임자 같아. 이 기자가. 이 기사가 영어로 났나요? 아니지. 한글로 났어요? 순수한 한글로 났지. 왜요? 한국에만 났으니까. 아니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미국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한글로 뉴스를 냈다는 거지. 그러면 기자 이름은 지윤 리인가요? 아니 그냥 이지윤인데.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네. 근데 이지윤 기자라는 사람이 블룸버그 이메일도 아니고. mt.co.kr 이거 어디 거야? MT? 그러니까. 매일경제잖아. 머니투데이 아니면 머니투데이야 MT면. 매일경제인데? 매일경제 아니면 머니투데이인데? 뭐지? 그러니까 뭐야?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김종인의 사과 선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 위기다라고 했는데 이 영어 원문을 찾아볼 수가 없네. 어디서든지. 머니투데이예요. mt.co.kr. 그러면 뭐야? 블룸버그 통신이 이 얘기를 한 건 맞는 건가? 여러분 블룸버그 통신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룬 기사나 트윗을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네, 네. 참. 뭐야 이게? 야,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조중동의 주간지 지방신문까지 돌리다가 안 되니까 경제- 이제는 블룸버그 통신까지 팔아먹어 가면서 희한하네.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희한하네요. 정말. 미국 블룸버그. 아 이거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그러니까 아, 이지윤이 머니투데이 기자예요. 이지윤은 블룸버그에서 이 원문을 확실하게 봤나? 이지윤만 따로 보는 비공개 사이트가 있나? 블룸버그에?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응. 그러니까 이지윤 기자는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본인이 블룸버그에 난 기사를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놀랍게도 7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발표가 8일이거든. 8일인데 근데 7일 현지 시간에 이미 미국에서 뭐지?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거의 동시간 타임, 어찌 보면 약간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어. 여기 뭐야, 이게. 하루 앞이니까.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를 블룸버그가 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잠깐만 저기 블룸버그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사가 났는지? 근데 못 찾겠어요. 나도 못 찾겠어. 그러니까 지훈이만 아는 특별한 기사창이 있는 것 같아. 블룸버그에? 아무튼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기사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진짜 난 거가 맞나? 미국하고 언론이 뭔가 연결돼 있는 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와 관련돼서 워싱턴 타임스에서 났다 그러고 뉴욕 포스트에도 났다. 막 사기칠 것 같아 지금. 사기쳐도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 근데 너무 세게 갖다 냈잖아.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전 세계 다 흩어져 있고 그 나라 언론들 다 보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관련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하는지 더 주의 깊게 보거든요.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미 블룸버그 김정인 대국민 사과 계약에 국민의힘 분열. 나는 이제 블룸버그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위상이 세계 10위라고 하지만 김종인을 안다고? 김종인을 안다고? 아니 뭐 알 수는 있는데 이런 것까지 국민의힘을 안다고? 알 수는 심지어 있는데,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블룸버그가? 웃기긴 하네. 야, 희한하네. 아무튼 이 머니투데이 기자가 봤다고 하는 이 유령의 블룸버그 통신 기사 원문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지훈 기자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보고 싶으나 혹시 이 삼각관계로 오해받을까봐 메일을 보내는 거는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진 엘리사벳님이 있답니다. 쓴 사람이 이정호라는데요. 누구? 또? 뭐 있나 봐요. 누가 썼다고? 이정호 기자. 이정호? 정호리? 아니면 이정호?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근데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정호야?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 본 원문을 좀 찾아주세요. 어찌 됐거나 저는 만일 그렇게만 하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나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썼네. 썼어? 있어. 네. 뭐라고 썼어? 영어냐? 네. 순간 이정일이 입을 닫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쓴 건 맞아요. 이정호도 맞고. 그래서 자 과연 블룸버그 통신이 이마만큼의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이런 기사를 왜 썼을까? 근데 이 기사를 본 블룸버그 통신의 미국 시청자들은 미국 구독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를 것 궁금하다.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나 이거 미국인들의 반응 아마 이거는 댓글도 없을 거야 무풀일 거야 거의. 아니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댓글이 원래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희한하네요. 정오리 네. 아무튼 블룸버그 미 매체의 블룸버그 안에는 이정호라고 하는 한국계 기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분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분열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사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와 뭐야 이런 이 쓰레기 같은 기사의 연장선 아니야 계속. 네, 그렇습니다. 대박. 한국인이 쓴 기사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블룸버그의 취지 K는 한국 기레기들까지 이제 봉투 받고 이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네 이제. 네. 이런 기사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하여튼 뭐 국민의힘의 위상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앞으로 블룸버그 기사들도 우리 좀 가려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서울대 우리가 계속 비판했잖아요. 서울대 민주동문회에서 시국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일면에 안 나와? 네, 이거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아이고.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아까 그 안철수 따까리 교수 얘기는 일면에 써주면서 이건 안 써줬다고? 그것도 일면은 아니지만 뭐 포털 상단에 계속 상단에 계속 있었죠. 근데 여기는 오마이뉴스에서 찾았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열일하는구나. 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을 조속히 실현하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건 몇 명이었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그런 거 안 나오나?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근데 동문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이름으로 딱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동문회 투표 한번 하면 안 될까? 제대로? 그러면서 언론도 뭐 비판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게 왜 네.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안 다뤄진다는 거예요. 민주동문회에서 발표된 같은 거는. 서울대라 그래도 민주동문회가 하는 거는 전혀 안 달아주고 안철수 멘토, 교육 멘토가 하면 갑자기 상단에 시민의 올라옵니다. 시국선언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아휴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찌그러진 어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야 될지 참 깝깝스럽습니다만 네. 아무튼 2주가 고비입니다 여러분. 2주만 잘 남기시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진척 검찰 개혁을 비롯한 우리나라 행정기관 적폐에 대한 진척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12월 9일 내일이 9일이죠. 10일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고요. 하는 날입니다. 먼저 전 징계가 하루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징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네. 이건 징계 수준이 아니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수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는 현장에서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대답을 적으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과 거짓말들을 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낱낱하게 까줘야 되고 징계위원회가 생중계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뭐 공중파가 싫으면 오마이뉴스나 유튜브로 고발뉴스라도 아니면 니들 아니 우리를 시켜줘. 내가 가서 할게. 나 6시간 택배에도 나 생중계한 사람이야. 응? 내가 가서 할게. 나한테 기회를 줘.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너무 소비하지 마시고 가볍게 지치지 말고 가볍게 웃고 즐기시면서 깨어있는 국민의힘이 저 거짓말들을 뚫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끌고 가시라고 오늘은 조금 희화화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오늘 조금이 아니고. 조금 해봤어요. 온갖 막장 드라마는 다 모았어요. 드라마 관련해갖고 제가 인기 드라마 몇 개를 살짝 여러분하고 같이 버물려 봤습니다. 네. 욜로 레이히님께서 성렬이한테 하라고 해요. 억울하면 공개 방송. 그래. 윤석열 총장님 억울하시죠.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공개 방송 하세요. 그러면 태극기 알배들 지지율을 비롯해서 지금의 과거 적폐 보수가 쥐고 있었던 모든 권한 뭐 빤스 목사 지지율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혼자 독식하실 수 있어요. 이 기회에 생방송 하자고 생중계 하자고 먼저 제안하시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긴 김정은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버리면 지금
지금 극렬 박근혜 지지자들 다 빠질 거잖아요. 뭐 어. 이승만 숭배자들부터 쫄쫄쫄 그렇죠. 다 뭐 빠지겠지. 주주주주 다 빠질 텐데 거기 그 사람들 다 이제 다 송렬이 형이 다 이거 다 모으는 거야. 그 사람들만 모으잖아요. 나중에 짜장 체인점에도 떼돈 벌어요, 여러분. 네. 그건 그렇게. 꼭 한번 이 기회에 생중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광고를 하나요?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목 많이 아프셨으니까 저거 하나 드시고. 자, 우리 광고 타임입니다.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타이보가 다시 재입고되었습니다. 우리 그때 네. 완판시켰잖아요. 우리가 이거 프리미엄 티 그때 완판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티가 다시 또 재입고가 됐고요. 그 프리미엄 티 이외에도 현재 이게 이제 그 파우더거든요. 동결건조 분말인데 이건 분말, 이건 네. 분말. 사실 그 상태라고 하면 그렇고 조금 그 여러 가지 이 병증에 가까운 위중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농축이 많이 돼 있는 게 이 분말. 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말도 이제 스틱형으로 돼 있는데요. 이 스틱형 분말을 일반적인 차 용기 같은 데 넣고 우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더기입니다. 이거는 분말.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그 마시시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는 거예요. 네. 뭐 그 차 용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4번 5번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이 우려 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드시면 이런 액상 차류로 돼 있는 프리미엄 티나 뭐 이런 그 병 제품들보다 훨씬 더 진한 농축액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법에 걸리니까 써. 하나 줘봐봐. 아우 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피로도가 심하거나 목이 안 좋으면요 이 액상하고 분말을 같이 섞어버려요. 그래서 좀 흔들어 가지고 건더기니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똘똘똘똘 마십니다. 네, 요거 자체를. 근데 사실 이게 티백이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분말이 진짜 농축된 그렇죠. 가루니까. 그리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겨울철에 차처럼 데펴 드시면 뭐 실내가 건조하거나 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관지라든지 혈액 관련한 질병 질병 얘기 안 하지 혈액 관련한 이상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개선 효과가 가장 센 게 이 프리미엄 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티하고 이거는 그 분말. 이거 통째로 보여줘. 이거 무슨 맛이냐면 여러분 약간 그거 비슷해. 그냥 차 종류들 있잖아요. 잎차 종류들. 그 잎차 네. 종류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약간 씁쓸함, 쌉싸름한 맛 나는 그 정도? 이게 팝캔몰에서 접속을 해서 이걸 구입하시면 자, 1+2고요. 이거는 저거는 1+1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팝캔몰도 재고 없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오프라인 몰을 통해서는 이 타입의 제품을 현재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드시면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건 내년 그 상반기까지가 유통기한인데 그 이전까지는 추가 생산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게 되면 구하실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근데 1+2가 간다는 거죠. 지금 이거 여전히 1+2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확인을 못했네. 도로 아이고. 1+1 내린 건 아니겠지? 우리 원래 1+2 했었잖아요. 네, 1+2가 유지되고 있는지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니까요. 아마 그 이전에 이제 종료가 되면 제품 종료가 되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력 광고를 때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분말 티니까. 이거. 네. 이거를 파우더 EX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1+1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2년 3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충분한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 생산 계획이 없으시대요. 현재로서는. 아.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만 팔리면은 다 솔드아웃 그러니까 다 팔리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응. 이게 이제 그 다 팔리기 전에는 신규로 생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내년 하반기나 아마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 파우더 액상은 여러분들이 그 드시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차로 드셔도 되고 저처럼 분말 형태를 섞어서 마셔도 되는데 효과를 보시기에는 제일 좋은 제품, 제일 진한 제품이 이 파우더 제품, 파우더 EX라는 부분. 12살 아이도 먹어도 돼요. 하루에 한 폭. 네. 응. 그리고 그 증상이 안 좋으신 분은 비염 있는. 여러 포를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제일 좋은 부분이 이제 기관지 관련한 아까 숨쉬는 기관지와 관련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이건 제가 먹어봐서 아는 겁니다. 목이나 이제 성대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그 체내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이거 좀 설명이 그러네. 아직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순환계 질환들, 그와 이런 장기 부전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환자로 계신 분들한테도 보조식품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다른 재료 아무것도 없이 타이보만 들어있는 거고요. 100% 브라질산이고요. 아시아에서는 타이보를 구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브라질 안에서도 이런 그 우수한 품질의 타이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분말로 먹었잖아요. 분말로 드시지 마세요. 써요. 물에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가루로 먹으면 삼키기 힘드니까 저처럼 써. 물에 타서 드시거나 많이 써. 차려 우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 1+2. 그 어감의 차이인데 크네 혜택의 차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이게 약간 그 사실 잠깐만요. 분말로 사 본사에 확인을 했는데 네. 그냥 세 박스 주는 거 맞대요. 그냥 세 박스? 예. 그러니까 하나 사면 2개 더 주는 거잖아. 그러네. 원 플러스 2가 맞는 그 거야. 원 플러스 2가 맞잖아. 그럼 이거 3개 드리는 거 맞대요, 여러분. 그럼 내가 아까 말을 말을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죄송해요. 예. 하나 사시면은 하나 3개 사시면- 드려요, 3개. 잠깐 네. 그럼 내가 아까 뭘 뭘 잘못 본 거야, 지금?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나 귀신 고칼로 시네? 나 뭐에 씌었나 봐. 예. 다중이 나가 예. 5% 추가 할인에 지난번보다 늘어난 게 하나 시키면 3개 드리고요. 5% 추가 할인까지 적용해가지고 아주 딸딸딸 재고를 털어버릴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네. 상황입니다. 원 플러스 2가 돼 있네. 아까는 2 플러스 1 돼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봤거든요. 응. 그치. 아까 2+1 돼 있었지. 송 작가의 초능력이야. 아니 그래 맞아. 내가 정신이 나간 게 잠깐 바꿨구만. 그 사이에. 맞아. 나 사람 2+1이었다고. 맞아. 윤미님께서도 2+1이었다. 그쵸. 자. 내가 뭐 신 거 아니었지? 자, 레드선 여러분 잊어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원 플러스 2 혜택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프리미엄티.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장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싸졌네.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졌네. 네, 마음이 편안하네. 네. 근데 아까 A씨 하고 미리 나가신 분은 이 혜택을 모르겠네. 그걸로 사셨을 수도 있죠. 또. 아니 근데 어차피 3개는 갔을 거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명을 해주네. 문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고. 뭐 다중이? 정말. 근데 이렇게 빨리 저희가 오류를 수정하는 아니, 정말 라이브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켓몰 직원분이 보고 있다가 바로 바꾼 거 아니야? 연락했겠지 지금. 딱 그런 수순인 것 같아. 네. 예. 자, 1+2 맞습니다. 이거
심장 떨려. 자, 빨리 사세요. 여러분 빨리 빨리 사세요. 차 형태를 좀 자. 빨리 사시고요. 분말 네. 형태는 1+1이에요. 나중에 또 2+1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아, 나 정말 지금 사야 돼. 그래 갑자기 땡 잡은 느낌적 느낌이라고 피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이게 송 작가의 큰 그림이었던 거야. 와 아, 야, 이게 1+2를 2+1을 1+2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제발 이게 이래서 조삼모사가 생기는 거야, 고사가. 제발 함부로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아이씨. 아 진짜. 야, 이거 아무튼 어찌 됐거나 본의 아니게 여러분한테 잠시 실망을 드릴 뻔했으나 다시 큰 만족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를 사시면 요거 세 박스 네. 드리는데요. 세 박스 드립니다. 네, 세 박스가 13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분말 완전 정말 그 뭐죠? 정수만 딱 모아놓은 분말. 요거는 사실 엑기스. 그게 엑기스가 우리말이 아니어서 제가 예. 자, 요거는 사실 그 1리터 물 하나에 요 한 포를 넣으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1리터나? 겁나가 저기 안에. 그러니까 좀 진하게 드실 분들은 200ml. 근데 저는 좀 진한 건 좀 그렇고 딱 그 왜 우리 타이보 마시는 거 있잖아요. 사실 500ml 정도에다 타드시면 딱 좋아요. 근데 요거에 드실 요런 맛처럼 드실 분들은 1리터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한 포, 성인은 하루에 한 포 내지 2포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겨울철에 저는 왜 물 집에서 생수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저는 보통 2리터짜리 생수 사놓고 먹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2포 정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좀 드시면 어떨까? 또는 저는 차갑게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뜻한 물에 조금씩 타서 좀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분말은 지금 30포 1+1에서 60포. 60포면 2달 먹는 거죠. 요게 128,7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렇게 액상 형태로 된 거는 세 박스면 토탈 180포. 어마어마한 양이다. 예. 네. 180포가 134,000원인데 잠깐만 이게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뭔가 하나 샀는데 세 박스 주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예. 진한 건 이거. 예, 이게 진한 건 중증엔 그래. 이거, 응. 경증엔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둘 다 맛은 그렇게 그 말 그대로 감미료, MSN 전혀 없는. 네. 저기 입 닫으시고요. 맛은 절대 그 단어는 꺼내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 맛. 아니에요. 유세 맛. 윤맛. 네. 아시는 분만 아세요. 윤맛은. 네. 네. 윤맛에 가까운 맛이라는 거. 차.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 차의 맛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었던 난 갑자기 다중이가 됐었네. 타이보 홍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은 좀 법안 관련한 결정이 우리 방송 중에 결정 안 되겠지만 내일 여러분이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갑자기 끝내는 게 우리 방송의 매력이죠. 안녕, 내일 만나요.